안녕하세요. 국제종합기계 농기계정보통 송박사입니다. 오늘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제종합기계 충남광역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센터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센터장님과 또 우리 국제종합기계 제품을 사용하시는 수요자분 두 분을 모시고 트랙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국제종합기계 충남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세현입니다. 계룡면에 사는 목창준입니다. 트랙터는 80마력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계룡면에 사는 이길순입니다. 이 시간은 우리가 그 트랙터 그 관리 요령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꿀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정말 그 기초적인 거잖아요. 엔진오일. 엔진오일을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. 저희는 보통 트랙터 1년 사용 시간이 200시간 미만이라서 꼭 봄철에 일 시작할 때 일단 뭐 시간을 떠나서 갈고 먼저 시작합니다. 농가에서는 대개 봄철에 모든 걸 수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요.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몇 시간마다 교체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제종합기계 중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250시간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1100이나 아까 말씀하신 80마력 트랙터, 그 다음에 존디어 트랙터 같은 경우는 500시간 주기로 교환하시면 됩니다. 디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소모가 있어요. 소모가 있다 보니까 매 시간마다 그 교환을 해줘야 되고 매일 일일 점검으로 해가지고 엔진오일 게이지로 찍어서 엔진오일이 정량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무래도 이 트랙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엔진은 그 엔진 오일을 이렇게 윤활하면서 엔진을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시겠지만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지를 매일 찍어보시는 방법이 아마 관리하시는 요령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만약에 엔진 오일이 없어갖고 그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잖아요. 엔진 오일이 없으면. 엔진오일이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근데 엔진오일이 우리가 압력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펌프가 하니까 압력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기울기가 있어. 이제 딱 기울었는데 오일은 통해요. 오일은 통하는데 100이라는 오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 70도 보낼 수 있고 80도 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오일을 밑에서 끌어서 위에다가 윤활을 시키는 거잖아요. 위에 부분부터 해가지고. 근데 얘가 양이 적으면 위에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양이 더 적어지는 거죠. 이게 분산이 돼 버리니까. 그러면은 그만큼 마모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진이 소착이 됐다 뭐 하면은 뭐 바로 소착되는 거 말고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 엔진음이 안 좋다. 그때 딱 보면은 나중에 딱 뜯어보면은 마모가 있어요. 이렇게. 그찮아도 100이라는 오일을 주는데도 마모가 있는데 80, 70을 줘버리면 그 마모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냥 일일 점검해가지고 아무래도 미연 방지죠. 미연 방지. 자, 그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내연기관 있잖아요. 뭐 디젤이나 뭐 가솔린이나 급가속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 트랙터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뭐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급가속하실 경우가 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요. 네, 그거는 진짜 많아요. 급가속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내연 발생은 아직까지는 내가 뭐 이게 그 트랙터의 그 예열과 후열 이게 사실 엔진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. 이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. 이거 왜 해야 되는지.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계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동을 딱 걸잖아요. 그러면은 되게 난기 운전을 한 5분 정도 하라고 그래요. 그 난기 운전을 5분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 오일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그냥 악셀을 당겨버리면 엔진에 터보 차저라는 게 있어요.
그럼 거기에도 오일을 순환시킬 수 있게 오일을 보내주거든요. 오일이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악셀을 당겨버리면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터빈이 돌거든요. 그러면 이 터빈은 흡입 양도 조절하고 출력도 향상시켜주고 하는 건데, 그걸 악셀 난기 운전을 안 하고 악셀을 당겨버리면 터보가 빨리 고장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. 맨 처음에 시동을 딱 걸어버리면 미션 온도가 저온이잖아요. 굉장히 묻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얘를 순환시켜 가지고 열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진할 때나 후진할 때, 이게 저희가 그냥 이 차가운 오일로 전진 후진을 하면 말 그대로 툭툭 치게 돼 있어요. 이게 존디어도 마찬가지로. 근데 얘네들로 해가지고 외부압을 작동시켜서 온도를 한 20, 30도 올려주면 그때가 이제 제일 부드러운 거예요. 그때부터가. 오일 점도가 이제 낮다 보니까, 예, 점도가 낮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압력이 내는 거 영향을 속도가 훨씬 그거는 빨리 있어요. 하니까요. 워밍을 한참 해놓으면은 엔진이고 뭐고 부드럽게 이제 작동은 되는데,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동 걸 때나 어떤 데는 아까도 후카시를 하지 말라 뭐 해도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박스를 밟고 있다 시동을 걸어다 보니까 후카시도 확 시키게 되면은 오일 순환도 안 되는 순간이 있고, 이제 그런 뒤에서 습관성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더라고, 그게 농가에서는.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엔진 오일은 그 펌프가 이제 그 압력을 형성하면서 각부로 이동해서 윤활을 하거나 냉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트랙터라는 거는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잖아요. 결론적으로 뭐냐면 엔진이 그 엄청 뜨거워졌다는 얘기인 거죠. 그런데 갑자기 이때 엔진 오일을 중단하게 된다면, 그러니까 엔진을 끄게 된다면은 각부에서 이게 엔진 오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엔진 오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혀지지도 못하고 윤활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터보 같은 데도 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꼭 이렇게 후열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좀 엔진 온도를 좀 다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동을 끄시기를 덧붙여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. 세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, 시골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. 연료나 요소수 같은 거 이렇게 말통에 담아서 쓰시거나,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. 요소수는 주유소에 가서 넣을 때도 있고 사다가 집에다 놔서 놓고, 예를 들어서 이제 요소수를 이제 일을 하다 가면은 떨어질 게 미리 예방해서 채워놓고 간다고요. 가다 보면 요소수가 남아요. 이제 남으면 그냥 뭐 밀봉 해갖고 집에다 놓고 있든지 아니면 트랙터에다 싣고 댕기든지 그럴 거다 놓고, 뭐 기름은 뭐 알다시피 이제 통으로 해서 받아 놓고, 뭐 다른 집은 뭐 플라스틱 용기에다 받아 놓은 사람도 있고, 하여튼 저는 뭐 딴 집은 뭐 그런 집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쇠로 해갖고서 놓는데 그것도 녹이 좀 나더라고요. 이게 보면 이물질이 나서 트랙터에 넣을 때는 꼭 걸름망 해갖고서 놓는데 그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. 선생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? 연료 같은 거는 어떻게? 연료도 저희도 뭐 탱크에 넣고, 어차피 주유기로 다 같이 사용을 하니까 거기서 조금 여가 되고, 다른 거 그렇게 한 건 없어요. 연료를 그러면 저장하신다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, 저장하신 탱크가 몇 리터 정도 되시나요, 두 분? 저는 그때 기름을 거의 겨울에 받아놔요.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뭐 이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몰라도 겨울에는 동파가 있어서 동절기 기름이라고 해서 안 얼더라고요. 이게 뭐 하우스 같은 데 쓰는지 모르는데 얼기 때문에. 그래도 동절기 거름을 거의 만땅 한 2천 정도 받아놓고 그 이듬해 또 여름에 또 쓰다가 모질라면 또 그렇게 쓰고.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료를 저장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어떤 고장 사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빈도수, 또 어느 부품에 또 이렇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이제 주유소가 가까우시면 편안하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주유하고 일을 하러 가시는데, 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집에 2,000리터, 3,000리터 탱크를 받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연료 주입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그냥 필터 뭐 이제 하나 달아놓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, 기름이 나오는 입구가 높이가 중요해요. 저는 되게 일반적으로 나가면 출장난 가고 그걸 보면은 약 30cm 정도는 띄우고 20cm 위에다가
주유기를 다루라고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 쇠입이 있다 보니까 기름이 나오면서 밑에 거 수분을 갖다 위로 올려버려요. 그래서 약 30cm 정도 띄우고 위에 부분 20cm 있는데 코코넛 만들어갖고 주유기로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이물질 들어가는 것도 적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받아놓고 쓰는 그 단점이 뭐냐면 수분, 이물질 이게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소착이 되거나 아니면 축이 부러지거나 그런 이게 고가의 부품들이 파손이 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이 나가면은 좀 웬만하면 기름을 갖다가 좀 밑에 부분은 그냥 쓰지 말고 나중에 청소하고 다시 걸러내시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라고 하거든요.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농가가 전부 다 90%가 다 그 말통에다가 아니 저 셋 드럼에다가 이렇게 놓고 쓰는데 지점장님이 말씀한 대로 거의 30cm 올려서 쓰는 사람이요 열에 한 명도 없어요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태까지. 보통 연료통에서 보통 10cm, 예, 10cm 그러고 그것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나와요. 우리가 올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10cm 올려서 제작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너무 가득 찼을 때 밑에서 빼보면 밑에 거 이제 올라와서 이제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오늘도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껴봤는데 아주 그 수압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맞아요. 탱크를 하면 거의 10cm예요. 그래서 다시 이제 할 때 기름을 주입을 하실 때 그때 구멍을 뚫어서 만드시는 것은 뭐 금방 만드시니까 그거 해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적인 특성상 우리가 봄철하고 가을철에는 많이 쓰지만 여름철하고 또 겨울철에는 우리가 농기계를 좀 그 보관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뭐 길게는 뭐 몇 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.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장기간 보관하시는 어떤 방법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저 역시는 뭐 이제 비가림에다 넣고 쓰는데 창고가 있어서 넣고 쓰는데 창고에 들어가서 장기간 뭐 있을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이제 트랙터를 조금씩은 자주 쓰니까 이제 축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통도 치야 되고 하다 보면 길어야 한 달 그 정도 밖에는 안 돼.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쓰니까 이항 같은 경우 1년 콤바인도 1년에 한 번 딱 한 달씩만 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에 놓고 트랙터는 뭐 조금씩 뭐 겨울 뭐 농한기 때는 뭐 안 쓰고 있으니까 뭐 노상에다 그냥 받쳐놓고 있고. 장기간 그 보관하니까 관리를 하지 못하고 보관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지. 일단 창고에 보관을 하시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배터리는 마이너스를 띄워놓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창고에서는 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선을 너무 좋아요. 갈으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. 본네트 같은 경우도 개봉을 해놓는 게 좋아요. 거기가 바람도 안 들어오고 좀 그나마 아늑하니 따뜻하다 보니까 보금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노상에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나 15일 정도로 그냥 시동을 걸으셔가지고 한 20분 가량만 시키셔도 충전 웬만하면 다 되고 그다음에 윤활유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것만큼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주의해서 좀 관리해 주십사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그거만 짤막하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연히 농번기 때 굉장히 바빠요. 그럼 노타리 치고 막 흙이 막 덤벅인데 내일 또 쳐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쳐야 되는데 세차를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흙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퇴적층이 생기다 보니까 안 떨어져요. 그럼 나중에 세차하려면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세차하기 힘든 게 아니라 이 흙들이 오일실을 타고 들어가 버려요. 그러면서 거기서 오일 새는 것도 안 보이고 오일이 새 나왔으니까 기아에 영향을 주겠죠. 윤활이 안 되니까. 이게 고장이 나서 고치면 앞차축이나 뭐 고장이 나버리면 굉장한 큰 돈이 들어가요. 미연 방지죠. 오일실 한 1, 2만 원이면 할 걸 갖다가 몇백만 원씩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냥 기본적인 세차만 일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보관하실 때는 깨끗이 청소
비료가 또 녹슬게 하고 하니까 부식을 일으키니까 그것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오늘 영상을 진행한 곳이 충남 공주에 있는 광역서비스센터입니다. 이 센터는 새로 이렇게 인테리어 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편한 휴게실도 있고요. 또 사무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수리를 하신다고 온다면 이렇게 휴게실 쉬실 수도 있고 국제 탑 클래스 기술자의 어떤 좋은 설명 또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댓글로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전화 주시게 된다면 수리 서비스 예약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그 두 분 수요자분들과 함께 트랙터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. 지금까지 우리 두 분 선생님과 우리 또 센터장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박수로 마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